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네요. 한양대학교 2021학년도 편입영어 1부 문법, 2부 어휘 지나서 3부 논리완성 유형에 당도했습니다. 한번 시험지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장장 3페이지에 걸쳐서 논리완성 유형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항수가 어마어마해요. 11번부터 26번까지 이렇게 빈칸 하나짜리, 그리고 두 문제가 빈칸 두 개. 얼마만큼 이 논리완성 유형을 강조하는지를 이 문항수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들이 좀 다채로워요. 지문의 길이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빈칸의 위치도 좀 다르고, 빈칸에 들어가는 어구도 좀 이제 관용어구도 있었다가 구동사도 있었다가, 그 다음에 단어 하나짜리도 있는데 그 단어 하나도 명사냐 형용사냐 그 다음에 동사냐 다채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문제 풀면서 호흡을 그 지문에 맞게끔 이렇게 해 나가셨어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강의할 때 이 논리완성 유형을 갖다가 부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시중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교재들 가운데에서 해설 좀 잘못된 게 좀 몇 개 있어요. 특히 11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해설을 잘못 해놨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어설프게 좀 보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출제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양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볼까요? 자, 이제 갈 길이 멀어요. 11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영상을 좀 띄워놔야겠죠? 이렇게 크게? 그래야지 여러분이 보기 좋겠죠. 11번 문제가 되게 조금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5개 선택지가 좀 평상시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건가요?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일단 답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선택지부터 먼저 얘기해보자면은 5번 보세요. 블러프가 뭐죠? 도박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거잖아. 허세, 그죠? 내 패가 좋은 패가 있는 것처럼 할 때 블러프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블러프를 하면서 허세를 피우면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동사 플러스 소유격 way. make one's way, 나아가다. pay one's way, 돈을 지불하면서 나아가다. elbow one's way, 팔꿈치로 사람들을 해치면서 나아가다. 그러니까 out of라는 건 뭐뭐로부터 벗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부정적인 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 목적어가 부정적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4번. 굉장히 유명한 문학 비평 용어로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hatchet job. 도끼로 꽝. 그죠? 아주 날선. 아주 그냥 상대방을 그냥 아주 아작내버리는 그런 비평을 할 때 hatchet job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이거 아니고요. 뒤에 거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2번. be saddled with 하면은 saddle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말을 많이 안 타니까. 그죠? 저기 미국 서부 영화 보면 안장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안장이라는 게 말 왜 타려고 우리가 안장을 딱 놓고 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말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be saddled with 하면은 이것으로 내가 셋을 당한 거니까 내가 얼마나 짐을 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be burdened with 이런 의미죠. 이거는 억지나 뒤에 부정적인 게 나와줘야 되는데 전부 다 좋은 단어라니까요. 1번하고 3번 중에서 헷갈렸던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1번은 발을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약간 뭔가에 진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1번 골라가지고 틀리신 분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put one's feet in 이란 표현이 사실은 영어에 이미 있는 표현이에요. put, 뭐 그의 발을 put이라든지 뭐 pit이라든지 그의 입속에다가 집어넣다. 여러분, 발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신발에다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입에다 집어넣습니까? 이게 공경에 빠지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좋은 거에다가 자신의 발을 집어넣으면은 이거 술에다가 발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뭔가에 착수하다, 뭔가에 첫 발을 내딛다 할 때 그런 의미는 뭔가요? 이런 게 있어요. set foot on. 이런 거였다라고 한다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1번은 안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빨을 갖다가 컷하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이빨을 내다? 이빨 자국을 내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 한번 물어본 거죠. 그죠?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좀 많이 놓쳤던 게,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책에서 해설이 좀 잘못됐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시제를 놓쳤어요. 시제. 지금 이거 전부 다 과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과거 사건이에요. 과거 사건. 이거 놓쳐가지고 이 글을 완전 잘못 이해했더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00년에 미국의 맥주들은 그냥 다들 획일적으로 thin, 진하지가 않고 옅어, 묽어, 그리고 블렌드, 맛이 없어, 뭐 톡 썩거나 뭐 개성이 있거나 하지 않아. 그죠? 그랬대요. 우리 한국 맥주랑 다를 바 없었나 보네. 그죠? 그때 샘과 나는 시작했다는 거야. 우리의 여정을. 그래가지고 마이더스 터치라는 게 그 마이더스의 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다 황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마이더스의 손. 근데 이제 이게 대문자니까 이게 이제 맥주 이름인가 보지. 고유 명사로. 그죠? 마이너스 터치라는 것을 만들고 이제 이걸 갖다 출시했다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런 걸 만들기까지는 과거의 어떤 큰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15년간에 걸쳐. 지금 그게 아니네. 그죠? 2000년에 그랬고 지금 이 글이 지금 2016년 지금 얘기니까 2000년하고 2016년 얘기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되어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네요. 그죠? 지난 15년 동안에 맥주 혁명이 일어났다. 진짜 그 혁명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위드 분사 구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위드 분사구문 보이죠? 부대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맥주 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예증이라고나 할까요? 자, 2개 이상의 새로운 어떤 양조장이 매일 하루에 2개씩 막 생겨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거 대단한 거죠. 맥주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이런 브루어들의 다수는 누가 대장이냐면, 누가 운영하고 있냐면 홈 브루어들. 집에서 수제 맥주.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양조장을 차리는 걸까? 평상시 맥주 이런 것만 마시다가, 미국 맥주만 마시다가 경험을 한 거죠. 하이어 옥탄 IPA도 마셔봤고, 그 다음에 아주 벨기에 그쪽 맥주도 마셔봤고, 울트라 다크 스타우트 흑맥주도 마셔보고 나서 야, 이거 우리 미국 맥주랑 너무 다른데? 이걸 경험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자기네가 이제 직접 한번 술을 담가봐야겠다 하면서 브루어리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과거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걸 쓴 거란 말이야. 맛을 보고 신세계를 느꼈겠죠. 그게 답이 3번인 거예요. 첫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컷, 소유격, 키스, 온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질문 재밌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재밌더라고요. 자, when PP. 질문한 거야, 질문 받은 거야? 질문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if절은 명사절이겠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집니까? 나이가 들수록 with age 더 현명해지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낭만주의 그 작곡가였던 루이스 엑토르 베를리오즈라는 작곡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긍정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부정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부정이죠. 나이가 든다고 현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핑커는 훌륭한 선생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것은 자신의 모든 제자들을 죽인다. 일단 부정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긍정을 때린 다음에 부정으로 얘기할지 확 떨어지면서 자기의 어떤 말하려고 하는 효과가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얘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것은 모든 나의 제자들을 죽이더라. 다시 말하면 나이가 좋은 선생이 아니라, 나이가 든다고 현명해지는 게 아니라 다 죽기만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자, 이런 맥락에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본문에 뭐가 있나요? 이거잖아. 에이지잖아요.
그럼 age랑 똑같은 게 뭐냐? 답은 2번 아니면 5번인 것 같은데 시간이죠, 시간. 그죠? 나이랑 가장 유사한 건 시간이잖아. 시간이라는 건 시간이 약이다. 뭐 시간이 선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원숙해진다. 그죠? 하지만 결국에는 보면은 다 나이 들어 죽고 만다. 자기 수명이 다 되면. 근데 경험력이 나쁘진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는 거니까.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도 많고. 근데 나중에 여기 이렇게 그 제자들 갖다 죽인다. 라고 할 정도까지 너무 심한 대답이기 때문에 2번보다는 5번이 더 좋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상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어야 돼요. 그죠? 브렉시트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거, 나가는 거, 그죠? 이 정도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빈칸이 첫 번째 문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 지금 전부 다 동사 표현이란 말이야.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선택지를 보고서도 답을 잘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냐? 약간 꼼수 아닌 꼼수인데, 이거는 편인 영어라서 그런 거예요. 편입 영어를 출제하신 그 출제자들이 너무 과욕일 때가 많아. 그리고 영어를 정답을 하나 고르고 나서 오답을 막 만들잖아요. 오답을 만드는데 좀 신경을 덜 써. 지문 고르고 문제 내는 데는 굉장히 열심인데 오답은 틀린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야. 영어 같지 않은 영어가 많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끼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 볼게요. 이 문제. 브렉시트의 위기가 몇 주째 계속됨에 따라, 여러분 이 브렉시트를 위기로 받아들이는 건 누구예요? 영국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영국 사람들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상황을 지금 쓰고 있는 걸 거야. 지금 이 글은 논평가들이, 왜 정치적인 평론가들 되게 많잖아요. 감내나라 반내나라, 우리가 지금 유럽연합에 남아있어야 된다, 유럽연합에 남아있어야 좋다, 유럽연합에 나아서 성공한 것이다, 지금 대중의 여론을 봐라, 지금 난리일 거 아니야.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됨에 따라 논평가들은 빈칸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고 제가 쭉 글을 읽어봤는데 후반부에 갑자기 셰익스피어의 킹 리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두 브렉시트나 그 연극이나 둘 모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맨 마지막에 패럴렐이란 명사가 나와. 뭔가 두 가지 상황이 유사하고 두 가지가 비슷하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both A and B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답이 2번인 것 같아. 브렉시트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글이지 않았을까요? 역사에서의 패럴렐을 갖다가 찾아보더라. 답 2번. 너무 좋아 보이던데? 당연히 정답을 찾기 시작했겠지. 근데 이 글 전체가 아니라 이 글만 딱 놓고 봤을 때 출제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답들을 찾기 시작한다. 정답들을 발견했나 여기서? 그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웩스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다리 이렇게 차고 이런 뜻이 있잖아요. 웨이는 기우는 거고, 웩스 앤 웨인, 그지? 그러니까 뭐뭐하게 되다의 뜻이 있습니다. 서정적이 된다. 이 흥미진진한 시대에 대해서 서정적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사람들이, 코멘테이터들이, 막 논평가들이 막 갑자기 막 시로써 막 논평을 해? 이것도 아니고. 왜 안 나오죠? 왜 안 나와? 그죠?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적인 분석의 퓨틸러티, 무용함. 내가 이제까지 평론가로 해봤지만 이거 다 소용없어. 이런 것을 알게 돼? 그 다음에 이 런이란 단어가 이게 명사를 바로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가요. 더나 추상명사를 이렇게 취하는 경우가 없어요. 오브 같은 거나 어바웃이 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되게 한국적인 영어야.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 비리졸브드 투부정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어로? 그냥 리졸브 투부정사예요.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리졸브 투부정사. 아니면은 이 리졸브드 대신에 determined
이런 단어를 쓰든가 해야지. resolve 투부정사 뭐뭐 하리라 결심하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be determined 투부정사 뭐뭐 하려고 의지하다. be willing 투부정사. 에이 이게 뭐야. 자 한번 읽어나 보겠습니다. 그 브렉시트의 중심적인 문제들을 파악하려고 결심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 지금 왜 그러세요? 이 글의 주제에 억지로 억지로 막 선택지를 만드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영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단번에 제가 아까 2번 골랐을 때 느낌이 딱 오는 게 이런 단어들을 봐도 딱 느낌이 오죠. 그죠? 우리 영국이란 나라의 전통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 다른 때도 있지 않았을까? When else? When else? 다른 어떤 때에도 우리 브렉시트 말고도 우리가 comparable, 이 단어 너무 좋네. 빛으로 좋네. 거기에 필적할 만한 정치적인 어떤 마비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불확실함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았을까? 뭐에 대해서? Who governs Britain? 누가 브리튼을 통치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에 궁극적인 어떤 권위가 놓여야 하는가? 유럽 여담이냐? 영국이냐? 영국 여왕이냐? 영국 뭐 국회냐? 야, 언제 그죠? 이런 증오의 열정, 폭력적인 어떤 분열, 디비전, 국론 분열 이런 것들의 어떤 뜨거움들이 이렇게나 비히먼트리 격렬하게 표현된 적이 있었더냐? 다른 어떤 때? when? 그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학자들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커다란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안 또는 1846년에 무슨 콘 로즈 옥수수법이 어떻게 뭐 철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것에 대한 아주 대단한 에픽한 이 에픽이라는 단어 때문에 서사식적인 극적인 저 단어 때문에 아까 릴리컬이라는 단어를 선택지를 만들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만드는구나. 그런 분열에 대해서 얘기하는 꼬이는 동안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저런 것도 얘기하는데 다 아니라는 거죠. 또 나왔네? 아까 comparable 있었죠? 여기 지금 comparison. parallel. 가장 유사한 이 브렉시트 사건과 유사한 어떤 그 비교가 될 만한 사건이 나대의 법비네요. 야, 우리의 사실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과거 이런 거. 그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학 속, 허구적인 문학 속에 있더라. 셰익스피어가 이런 주제들 있잖아요. 아까 마비, 국론 분열 이런 것들을 자신의 가장 위대한 그 비극 작품인 리어 왕에서 가장 잘 포착을 해냈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유사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브렉시트라는 어떤 이 사건과 이 연극 두 가지 모두 정말 프로보크 되지 않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원인도 없어. 근거도 없어. unnecessary. 불필요했어. 이렇게 보이는 물음들로 시작을 하더라는 거지. 애초에 묻지 않았으면 이런 사건도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야, 근데 우리 있잖아. 계속 이유에 머물러 있어야 돼? 누가 이 물음 던지는 바람에 지금 국론이 분열된 거 아니야. 그리고 리오 왕도 가만히 있으면 됐지. 딸들한테 이걸 왜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 중에서 어느 딸이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왜 얘기하는 거야? 사랑을 왜 확인해? 그래가지고 첫째 딸한테 둘째 딸한테 버림받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리오 왕이. 이런 어떤 그 케이어스, 무질서, 에크리머니, 막 악감정, 악다구니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스테일메이트, 그 체스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왕이 어디로도 못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사이에 어떤 그 브렉시트와 킹 리어 사이에 그죠? 어떤 이런 유사점, 패럴렐 이것은 너무나 두드러진다. 너무나 뚜렷하다. 스트라이킹하다. 그죠? 답은 구했고요. 글도 너무나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갈게요. 뉴튼은 보았어요. C, A, as B.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쌍둥이 세계. 그게 뭐냐면 자연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죠? 이 뉴턴이 뉴턴이 굉장히 풀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연 세계 아니야. 그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었던 그 문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옵스큐어한 텍스트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바라봤대요? 하나의 커다란 수수께끼. 야, 수수께끼 같은 걸 갖다 풀 때 이 unravel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죠. 되게 유명한 단어입니다.
빈칸함으로써 언레블 될 수 있는 수수께끼라고 바라봤다는 거야. 그러면은 빈칸에 있는 수수께끼를 푸는 언레블하고 약간 동의어가 들어와 줘야 될 거 아니야. 더군다나 지금 B에 지금 전부 다 동명사 아닙니까? by ing. 그 다음 공동에 지금 목적어가 있는 거고 지금. certain mystic clues. 단서를 풀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수수께끼일 거 아니야. 답 1번. 코드, 암호, 디코드, 암호를 풀다. 인코드가 반대말이죠. 그 인코드가 암호를 만드는 거 아니야. 입력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인크립트 아니겠습니까? 이게 5번하고 1번하고 완전 반대 개념인 거지. 인탱글은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거 아니야. 거기다 this를 붙여야지 디스인탱글이 이제 아까 unravel하고 동의어가 되는 거겠죠. 스크램블은 막 이합집산 하는 거고요. 그죠? 사람들이 막 뭉치는 거고 막. 그죠? 옵스큐어는 아까 여기 지금 옵스큐어라는 형용사가 이미 앞에 있었는데 또 옵스큐어링 흐릿하게 만들다, 멍청하게 만들다, 안 보이게 만들다, 이해 못하게 만들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문제를 잘못 냈죠. 선택지를 좀 더 꼼꼼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답은 1번이었어요. 의외로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뒤를 더 읽어줄게요. 자, 근데 이런 신비로운 어떤 단서들을 갖다가 해독함으로써 풀릴 수 있는 수수께끼라고 바라봤대요. 근데 이렇게 자연이든 여기가 다 단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책에도 이 뉴턴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들을 이 단서들을 누가 놨을까? 뉴턴이 생각하기에 뉴턴은 여전히 이제 기독교도였을 테니까 신이 이 세계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놓았었던 거라는 거죠. 여기 이제 타동사가 되는 게 좀 좋겠죠. 현대 영어로는 뭐 하게끔 왜 놓았을까 이런 거를 일종의 철학자 사색하는 사람의 보물 사냥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야, 너 한번 보물 사냥 한번 해봐라. 보물 찾기 게임 한번 해봐라. 신이 게임을 준 거야. 오징어 게임처럼. 네가 한번 해결해봐라. 그죠? 그래서 어디 쪽으로 이끄는 거야? 신비해. 아주 비밀스러운 결사 집단. 그죠? 이걸 해결한 사람들만 다 통할 수 있는, 그치?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뉴턴하고 갈릴레오는 서로 알아봤겠죠. 뉴턴하고 라이프니츠, 뉴턴하고 무슨 코페르니쿠스, 뉴턴하고 윤제남 이런 사람들은 서로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 우리는 브라더 후드구나, 우리는 결사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겠죠. 그죠? 자, 농담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문제 말씀은요. 자, 넘어갈게요. 15번 가볼게요. 선택지 보세요. sacred하고 secular하고 완전 반대말이죠. 신성한, 세속적인, 그 다음에 steril하고 피컨드란 단어하고 반대말이죠. 어지간히 선택지 만드는 게 싫었나 보네. 반대말로 채워넣는 거 보니까. 그죠? steril이란 단어는 불모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물에게 쓰면은 애를 못 낳는 거죠. 피컨드라는 거는 비옥하고 다산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제 가볼게요. 이글 같은 경우에는 글이 조금 추상적이네. 되게 철학적인 지문이네. 만약 도덕적인 어떤 반성, 사유라는 것이 dialectical, 변증법적인 거라면, 그 다음에 여기 if절이 지금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 또 이게 슬래시 있고 if절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동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절이 여기란 얘기네. 이 도덕적인 사유는 필요로 한다. 의견과 확신, 신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의견하고 확신이라는 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선생님, 좋고 나쁜 게 뭐 있어요? 근데 봐봐, 이 사람의 어조를 잘 보세요. 이 사람의 어조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반성, 사유, 이 사람은 이걸 지향하는 건데 이것이 변증법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게 애초에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겠지. 오피니언하고 컨빅션하고 약간 대립되는 개념이 뭔가요, 여러분? 서양에서. 팩트 아니야, 사실 아니야. 딱 검증 가능하고 객관적이고. 그것만 있으면 돼? 아니, 오피니언과 컨빅션도 필요해 라는 게 약간 느낌이 와야 돼요. 안 와요? 안 하면 영어를 좀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도덕적인 사유가 변증법적인 거라면, 변증법적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잖아. 변증법이라는 게 뭐예요? 정반합,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얘도 한번 살펴보고 쟤도 한번 귀 기울여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딱 뒤에 나와 있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그러면 between 다음에 A and B가 있을 거 아니야. The judgment will make in concrete situations. 여러분 잘 보세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들. 얘가 굳이 같은 표현을 고르라고 한다면 얘겠네. 그다음에 이거랑 대립되는 게 바로 뭐야? 이거네. The principles that inform those judgments. 그런 판단의 inform이 뒤에 사람이 나오면 누구에게 정보를 알려주다고 뒤에 사물이 나오면 뭐뭐에게 영향을 미치답니다. 그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들. 여러분 대원칙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되게 막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원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나 다 보편 적용 가능한. 근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원칙하고 약간 대비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일시적으로 내리는 감정이나 판단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오피니언과 컨빅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게 부분적이고 편파적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원칙에 근거하지 않아서 원칙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튜터되지 않은 거야. 가방끈이 짧은 거야. 원칙과 조금 거리가 있는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피니언과 컨비션이 필요한데 그라운드와 그리스트로서 그리스트란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라운드에 동의하겠죠. 토대로서 우리의 모럴 리플렉션의 토대로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철학. 어떤 철학? 구체적인 상황에 터치되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철학. 여러분 지금 이 글 쓴 사람은 이걸 하는 사람 아니야 지금. 모럴 리플렉션 하는 사람이고 이걸 하는 사람인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구체적인 상황에 터치되지 않는다고? 아니 지금 분명히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피니언 컨빅션 필요하다고 했잖아. 저지먼트, 콘크리트 상황에서의 저지먼트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영향받지 않은 철학?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네. 필요한 게 없는 거니까. 답 몇 번? 4번. 오직 삐리리한 유토피아. 너는 그냥 원칙의 세계 속에서만 살아라. 죽어있는 원칙들의 세계, 살아있는 어떤 사람들의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세계 말고 넌 유토피아 저기 그냥 그림 속의 동화책 속에서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문제였어요. 그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16번. 이건 너무 쉽다. 그죠? 이거는 정말 쉬어가는 문제네요. 그죠? 과학이라는 건 빈칸을 요구합니다. 5개 다 너무 쉬운 단어들이고 다 5번이죠? 뒤에 보면 이런 거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외로운 천재 이런 거 없어요. 뉴턴 혼자 공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SF 영화 보면은 사악한 그 과학자가 혼자 톡딱톡딱 만들어서 이 지구를 멸망하는 로봇 만들잖아요. 그런 이블 지니어스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베리 레얼리도 정말 드물다니까 없다는 얘기죠. 이단적인 헤라티컬 지니어스 이런 거 없어요. 거의 모든 과학은 이루어진다. 매우 보통 사람들 함께 일을 하는 팀을 지어서 캐호트 인팀즈하고 약간 동의어겠죠. 캐호트 묶어서 그죠? 연합하여 그죠? 팀을 딱 지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서로 이렇게 연관 속에서 그죠? 다른 사람들과 일렬로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어디에서 비슷한 분야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그리고 그들은 지식을 만드는데 역사적이고 동시대의 어떤 거인들 그죠? 거인의 어깨 그죠? 그 위에서 지식을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과학이라는 건 컬래버레이션 과학의 이런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17번. 자 17번은 빈칸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선택지 5개를 봤더니 다 무난무난하죠. 1번의 다이렉틱 가르치려 드는 훈계조회 2번 spurious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3번의 transient 이건 일시적인 4번의 substantial 이거는 되게 본질적이고 뭐 이런 뜻이고 5번의 unequivocal equivocal하지 않다는 얘기야. 목소리가 2개가 아니라는 거니까 on이 있으니까요. 되게 명확하고 아주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아주 확실하다는 얘기죠. 딱 목소리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되게 쉬운 지문이에요. 대부분의 자동차 렌틀 회사들은 꺼린대요.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을 25세 미만의 손님들에게는 뭐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야? 이 운전자들은 나이가 어린 운전자들은
사고의 평균 어떤 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높은 어떤 평균율을 갖고 있다는 거죠. higher than average rate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실의 어떤 위험성, 회사 쪽에서 당할 어떤 손실의 위험성을 너무 크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분사 구문이에요. 오형식 동사고요.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런 주장은 however 역삼각형 역접의 연결서 나와 있잖아요. 말이 안 된다. 스피리어스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동차 사고 중에서 왜 좀 너무 나이 드신 분들 좀 가끔 사고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시니어들도 봐라. higher than average rate of accident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근데도 그분들은 말이다. 어떤 빌릴 수 있는 특권들이 전혀 제약받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죠? 답은 2번. 이 정도 문제예요,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자, 18번으로 가볼게요. 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정말 안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출처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출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이 문제의 출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억지스러운 문제예요. 유틸리테리언이즘, 철학적인 어떤 사조로서 공리주의의 우리 단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윤리, 사상, 윤리와 사상 시간에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언어 영역 지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통해서도 많이 봤던 얘기예요.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죠? 꼭 그게 아니더라도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어떤 뭐 샌델, 롤즈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런 글을 많이 접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대학 정도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내용은 되게 상식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영어 지문이라는 거죠. 썩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공리주의, 유틸리테리언이즘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낸 문제예요. 흔한 어떤 반박, 어브젝션이 있는데 이게 대절이라는 거죠. 선, goodness, 좋음, 뭐 효용 이런 것들이 fairly, 정당하게 또는 reliably하게 quantify, 수량화 될 수가 없는 거다. 너희들은 지금 goodness를 갖고서 goodness가 높으면 좋은 거, goodness가 낮으면 나쁜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수량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수량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의 90%의 구성원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 게 나머지 10%의 사람들을 정말로 불행하게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10%의 희생으로 90%가 행복한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낳게 되나요? 당연히 90 플러스 90 마이너스 10이니까 다 합치면은 어때요? 뭐 80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죠? 총 행복의 증가를 낳는다. 하지만 소수를 더 행복하게 남기는 결과를 낳는다. 그죠?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소수 아까 그 10명 10%의 그 불행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산술적으로 이게 90이고 이게 10일 수가 없잖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 100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1 내가 불행이라고 얘가 1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1 행복을 위해서 10 이게 불행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가된 어떤 그 불행, 마이너리티의 그 불행이 그 머저러티의 증가된 행복을 갖다가 압도할 수 있겠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90하고 100. 그 답이 여기서 2번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행위를 되게 롱하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라고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취지는 알겠어. 여기가 이제 outweigh가 들어가 줘야 된다. 이 주어가 목적어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주어가 목적어를 부스트 시킨다? 이거는 최종 이 결론에 대한 반박하는 그 마지막 문장이 오기에는 좀 그렇죠. 그죠? 이건 앞에서 이미 나온 얘기니까 부스트란 말은. 그리고 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더스 다음에 나와주는 이것까지도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을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 올려버린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가 돼버리니까 1번은 답이 안 되는 거죠. 일으킨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번하고 3번은 결국 같은 거 아니야. 그죠? 해친다. 행복을 낮춘다? 아니잖아요. 오히려 행복을 원인이 되는 거니까. 1, 3번하고 4번은 반대잖아요. 반대. 그죠? 과소평가한다. 과소평가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낸 취지는 알겠지만 영어가 저는 정말 궁금한 거예요. 출처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엉성한 지문들을 좀 안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던 게 요 19번이었어요. 저는 과학도 잘 모르고 구동사가 다른 어떤 어휘보다 좀 더 어려워요. 부사들이 많이 끼어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국말로라도 주관식으로라도 생각했기를 바랍니다. 자, 19번 가볼게요. 실험실에서의 측정은 보여준다. 물이라는 것이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 물이 색깔이 있대요. 페일 블루. 흐릿한 파란색. 근데 여러분, 바다의 파란색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걸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 실험 결과는 놀라요? 놀라지 않아요? 리들은 부정합니다. 별로 놀라운 것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굉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틴 채플린이란 박사님에 따르면 이 사람은 물의 어떤 속성, 물의 성질에 대한 전문가신데 이 물의 어떤 색깔은 원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수한 원인. 자, 그것의 기원은 바로 어디에 있냐? 바로 H2O 분자가 들어오는 빛과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이 자체가 색깔을 갖고 있지 않아요. 색깔은 빛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빛. 그죠? 자, 그 분자에 H2O 아시죠, 여러분? 두 개의 수소 원자는 어디 끝에 매달려 있냐면 두 개의 스프링 같은 다리의 끝에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려 있나 봐요. 다리 끝에 있나 봐요. 그죠? joined midway by the oxygen atom. 그죠? 산소 원자에 의해서 중간에서 서로 조인하고 있대요. 그죠? 오케이. 그 결과적인 이 V자 모양이잖아요. V자 모양의 컨비네이션은 진동을 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진동을 한대요.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동하는데 그 빛에는 어떤 파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파장이 여러 개일 거 아니야. 다양한 파장을 갖다가 빈칸하더라. 그래서 흡수할 거는 흡수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뭐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효과적이다. 자, 좀 더 길고 좀 더 빨간 파장은 흡수하는데 효과적이고 반면에 좀 더 짧고 좀 더 파란 파장은 leave untouched. leave 오형식 동사 목적격보로서 untouched가 나온 겁니다. 손대지 않는 채로 거의 남겨버린다. 손대지 않는 채로 남겨버린다는 얘기는 그냥 가게끔 놔둬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빨간색은 흡수하고 파란색은 보내버리니까 어때요? 그 결과는 pale blue color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모든 파장은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받아들이되 빨간 건 남기고 파란 건 보내고.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그런 계열의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답이 4번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물 같은 거 흘렸을 때 걸레질하죠. mop. 그죠? 걸레질로서 모든 물을 갖다가 다 쓸어 담잖아요. mop up. 그죠? 선택지 1번의 tap up은 뭡니까? 탭 두드리는 거 아니야. 탭 댄스. 두드려 깨우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의 탑은 뭐죠? 위니까 끝까지 끝까지 딱 채우는 거고 홀드업은 위로 떠받드는 거고 5번의 메이크업은 주어가 목적어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면 그 유명한 수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be made up of 주어가 뭐뭐로 구성되다. 그죠? 자,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꽤 어려웠어. 본문에 딱 이 정답에 해당하는 근거가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봤어야 되는데 요런 대목들 그죠? persisting streams of behavior 그 다음에 those streams in a crowd 요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거 중에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지문은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self-determined 주체적인 내가 내 스스로 결정을 해 그런 개인이다. 우리의 자신의 마음은 우리가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올도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이거에 의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것 그죠? What others around us do around us가 other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get carried 수동태예요. forward 앞쪽으로 보내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밀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멋 속에서 그죠? 지속적인 행동의 흐름. 이 행동의 흐름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나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코땡땡 처음에 솔직히 저 마스크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마스크 써? 이 사람 마스크 써? 이 사람 마스크 써? 나도 써. 계속 써야죠. 그럼 어디 들어갈 때 나올 때 앞에 잘 몰라. 내가 항상 집 안에만 있다가 보는데 바깥에 나간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가게 들어갈 때 뭘 이렇게 바코드를 해. 나도 바코드 이렇게 해. 그죠? 마치 이거는 뭐랑 되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옛날 코땡땡 시국 전에 가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보면은 명동 같은데 강남 같은데 가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못 가죠. 진짜 사람들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나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그립네요 그죠? 마치 무엇과 다르지 않게 지금 여기 not unlike라는 거는 부정이니까 일종의 긍정입니다. 어떤 군중 속에서의 그런 흐름들과 다르지 않게 의도치도 않았는데 우리는 만드는 걸 돕는다는 거야. 여러분도 이런 거 일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어떤 운동 있잖아요. 그죠? 뭐 수우파, 스걸파, 힙합 아니면 뭐 청년 운동, 그죠? 뭐 이대남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히스테리아의 어떤 그 웨이브들 광적으로 막 비트코인 열풍이 분다든지, 그죠? 너도 해, 얘도 해, 나도 해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광신도 집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족주의적인 어떤 퍼버라든지 너도 일본 불매해? 나도 일본 불매해. 다 불매해. 그치?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힘으로써 작동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어떤 힘? 우리의 행동을 갖다가 제한하고 우리의 행동을 채널 이끄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정말로 중요한 힘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간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만 바라봐야 돼? 아니죠. 인간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걸 바라봐야겠죠. 그 힘을 바라봐야겠지. 그 힘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의 다양성? 2번의 오피니언? 만약에 이게 퍼블릭 오피니언 같은 거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죠? 오피니언 좀 심하네요, 그죠? 3번의 영향을 미치다 그래가지고 affection? 에휴 큰일 날 사람들. 이건 애정이란 단어입니다. 5번에 haphazardness? 뭐 우발성?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은 패턴이었어요. 굉장히 어렵죠. 패턴이라는 거는 여러 개별 개체들만 바라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 개체들 간을 비교하고 개체들을 모아놨을 때 보이는 게 패턴이잖아요. 그 패턴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되게 재미난 아주 고급진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와서 2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문장은 문제도 문제지만 이 구조를 보는 게 되게 재미난 문제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and 다음에 요런 경우 극단적인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세상과 무엇이든 다 변하는 세상이니까 답은 5번이에요. 그죠?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지.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행성 위에 산다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변하지도 않는데 왜? 변하지도 않는 성적 왜 공부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태여 뭔가를 이렇게 알아낼 것도 없겠죠. 고민해가지고 figure out 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뭔가 궁금해서 뭔가 알아볼 생각도 없으니까 과학도 생겨나지 않겠네요. 그죠? 과학을 위한 추동력 이런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만 과학에 반대가 되느냐?
이런 세계도 안 좋다는 얘기죠. 정말 예측 불가능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세계야. 관계부사 외어절이 또 꾸며주고 있네요. 그죠? 사물들이 랜덤하고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변해. 이런 곳에서는 우리는 사물을 또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도 아니고 저런 세계도 아닌 이런 지구 같은 세계니까 과학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나머지 선택지는 정말 너무나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22번 정말 재밌었어요. 이 짧은 글에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1870년대 많은 곳의 어떤 발명가들이 그 스피치의 전기적인 전송, 트랜스미션 이것을 갖다가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특허청은 엘리샤 그레이라는 사람의 디자인 for a telephone을 갖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샤 그레이의 디자인이 전화기에 특허를 땄느냐? 아니라는 거지. 똑같은 날, 바로 벨의 디자인을 받은 날과 똑같은 날. 근데 엘리샤 그레이의 디자인을 받은 거는 불과 한두 시간 뒤후였다는 얘기지.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한두 시간 전에 벨이 그게 왔다는 거죠.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법적인 어떤 그 법학계 그죠? 법조계에서는 benefit from benefit이 타동사일 때는 누구누구에게 이득을 주다지만 자동사로서는 benefit from이죠. 뭐뭐로부터 이득을 얻다 아닙니까? 이런 우연의 일치가 뭐야? 그 그레이시하고 이 벨시의 어떤 그 일치겠죠. 이것으로부터 아마 돈을 엄청 벌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지만 벨은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라이벌들, 엘리샤 그레이를 포함한 그의 라이벌들은 명성을 얻지 못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성을 얻지 못했다가 여기 뭐지? 잊혀졌다. 오블리비온 속으로 망각 속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표현도 괜찮은데. 오블리비어스인가? 뭐지? 없네. 책에 보면은 각주이죠. 각주는 정말 본문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각주를 읽어요. 잘 안 읽잖아요. 그죠? 1등은 이구. 2, 3등은 기억되지 않잖아요. 각주로만 남는 거지. 슬프다. 그죠? 수혜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이용한 선택지 되게 좋아하네. 정말 만들기 귀찮았나 보다. 새로운 어떤 선택지를 만들기 힘들어. 이 베너핏 있네? 베너피셜이 뭐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에포슬이란 단어는 사도란 뜻이잖아요. 예수님과 12사도. 그죠? 23번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리더들은 갤버나이즈 한다. 그죠? 전기 충격, 에너지를 붙돋는 거죠. 회사들의 뭘 갖고서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theme, 주제와 야심찬 어떤 계획을 갖고서. 그죠? 리더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근데 재미난 건 뭐야? 그들은 또한 더 단순한 방법으로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복잡한 거 말고 더 단순한 방법으로도 이런 기업의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이런 걸 갖고 있대요. rules of thumb. 뭔가 길이 같은 거 잴 때 자기는 엄지로 잰대요. 엄지는 그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야. 개인차가 있는 거 아니야. 자기만의 경험에 의해서 얻은 규칙.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지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해.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상사 따라서 아침 일찍 출근할 거 아닙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보세요. 이것을 그들은 개발합니다.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자, 뒤에. 그들이 좀 퀵 디시전, 그 상황에 딱딱 맞게끔 결정을 빨리빨리 임시 방편적으로 내려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뭘 이용할 겁니까? 자신의 룰스 오브 썸을 갖다 이용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보세요. 비록 리더들이 의도적으로 그들 자신의 어떤 이런 룰즈를 직장에 강요할까요? 안 할까요? 강요하지 않겠지. 근데 나는 왠지 짜장면이 맛있더라. 회식 자리에서. 그죠? 나는 왠지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게 좋아.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한번 해봐. 그럼 남들 다 눈치 본다니까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implicitly, explicitly의 반대말이죠. 공공연하게, 명백하게가 아니라 암묵적으로, subconsciously, 잠재의식적으로 따른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런 규칙들은 흡수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 조직의 어떤 혈육, 피의 흐름 속으로. 거기에서 그것들은 머물러. 나중에 그 리더가 떠난 다음에도
다른 부서 갔대. 근데도 그 직원들은 항상 거기에 남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거야.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그죠? 2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나 이 문제 너무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잘 냈어요. 아, 이거구나. 요거. 어휘 문제에 나왔던 단어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quantitative, 수량적인, 설득력 있는, approximate, 근사치의. 에이. 자,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AI는 가정을 갖고서 시작을 하였대요. 심볼이라는 단어가 심볼이라는 단어가 상징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기호라는 뜻이 있는 거 알아두세요. 기호 논리가 인간에게 있어서나 아니면은 human reasoning, automated reasoning입니다. 인간의 논증이나 아니면 기계의 자동화된 어떤 리즈닝이나 노머티브가 표준적인 어떤 모델이다. 기호를 갖고서 기호 논리 있잖아요. 3단 논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전제는 잘 들어맞는데요. 잘 자리 잡는데요. 일부 종류의 논증에는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증명할 때는 잘 들어맞겠지. 수학적인 어떤 증명에는 잘 들어맞겠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논리적인 존재이던가요? 대부분의 어떤 인간 리즈닝은 아니 퀄리테이티브가 있는데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논증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의 approximate죠. 질적이에요. 인간의 논증은 따뜻함이 있어요. 근데 기계의 논증에는 따뜻함, 차가움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지. 0, 1, 0, 1, 0, 1. 우리는 스피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비문법적일 때조차도. 그리고 굉장히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 있을 때조차도. heavily accented조차도.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흐려, 안 보여. 소음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다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펄펙하지 않은 불완전한 글쓰기, 핸드라이팅, 그 글씨체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장면이 어두워, 잘 안 보여, 그늘졌어. 근데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perceptual, linguistic analogies of many kinds, 여러 가지 종류의 비유, 이런 것도 우리는 다 알아차려요. 근데 AI는 아직은 인간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인간의 어떤 특성은 약간 이렇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글이었습니다. 이런 질문 참 재밌어. 그죠? 넘어갈게요.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 질문 출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아주 유명한 글의 일부를 따왔더라고요. 근데 이 글 출처를 전혀 모르더라도 이 글은 되게 이것만 읽고 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은 글입니다. 가끔 왜 유튜브 보다 보면은 초성 게임에 관련된 그 영상 같은 게 돌아다니잖아요. 시옷. 아무 느낌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태양계를 되게 좋아해서 수성을 저는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다른 걸 생각하셨나봐요. 그죠? 좋아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막 너무 많아요. 이렇게 좌우를 살피고 있는데 제 왼쪽에 진짜 예쁜 여자, 제 이상형이 딱 옆에 있는 거예요. 고민이에요. 말을 걸까 말까, 전화번호 물을까 말까. 김태희보다 예쁜 것 같아. 자, 제가 내려야 될 학원 앞에 당도했습니다. 저 이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그분한테 어깨 툭툭 두드리고는 저 이번 역에서 내려요 라고 하니까 그 김태 같은 예쁜 여자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남편이 있어요? 아니면 네, 제가 눌러드릴게요 하면서 저쪽에 이제 그죠, 하차 그거를 갖다가 눌러준다든지 배를 눌러준다든지.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제가 나름 여러분들에게 조크를 갖다가 지금 구사한 건데 재미가 없나 보네요. 자, 여러분, 농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묘사에서 나오는데 그 묘사가 두 개의 그 프레임, 서로 다른 프레임을 동시에 at once 한 번에 탁 맞는 프레임 두 개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프레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하고 딱 두 개 딱 맞았을 때 동시에 맞출 때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의미는 굉장히 투명하고 순수해야 돼요. 반면에 두 번째 의미는 위장되어 있고, 그죠? 디스가이드 되어 있고 아주 이노센트하지 않아야 돼요. 아우 역겨워. 리프레ൻ서블 해야 돼요. 당연히 감독관이 있습니다. 검열관이 있습니다. 검열관 입장에서는 순수한 의미만을 인식하죠. 얘들은 되게 도덕적인 군자들이니까. 걔네들은 너무 단순해서 숨겨져 있는 요거 그죠? 숨겨져 있던 그 의미의 위장을 갖다가 페네트레이트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해석 있잖아요. 요거 그죠? 그 첫 번째 해석이 완전히 그 마음속에 심겨지고 나서 거기서 보세요. 제가 여기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앞에다가 신동엽 코미디언의 얼굴을 여기다 딱 옆에다가 딱 놓습니다. 그 신동엽 씨 볼이 빨그레지면서 귀도 빨개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준 마지막 반전, turn of word고 뒤집음이죠. 그러면 갑자기 평상시 아까 수성처럼 보이던 게 replace it the other one. 그죠? 그것을 갖다가 다른 의미로 싹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성수 뭐 이렇게 검열되었던 생각이 딱 이제 미끄러져 지나쳐 버리게 되는 거고, 삐리리했던 그런 내가 보고 싶었던 어떤 위시가 이제 인조이가 되는 순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맨 마지막 문장이 지금 현재 완료인 거 보이시나요?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sense and thought가 슬립스로 되어버렸고 위시가 인조이 되었대요. 아니 검열관이 하고 있는 게 뭐야? 금지했던 거잖아. 이게 이제 내가 읽고 싶은 걸로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내 소망이 지금 인조이 되는 거죠. prohibit된 소망, censor된 생각.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죠? 뭐가 겉보기에 뭐가 부차적이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2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야,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지문인 것 같아요. 지문이 아주 끝내줍니다. 근데 문제는 5개 선택지? 문장이 굉장히 긴데 다 달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Falsehood flies, the truth comes limping after it. 멋있다. 역시 위인들은 말도 멋있게 하네요. 거짓은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진실은 쩔뚝거리면서 온다. 그것보다 뒤쳐져서. 그러니까 쏜살같이 사기꾼들은 그냥 성공하고, 하이패스로 나가고, 그죠? 경쟁하던 진리는 뒤에서 쩔뚝쩔뚝거리며 뒤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라고 조나단 스위프트가 일찍이 이런 글을 썼대요. 300년 전에 하이퍼볼이래요. 여러분, 하이퍼볼이라는 거는 과장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진리가 외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짓이 판치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비꼬려고 지금 조나단 스위프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과장법이었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이래요. 소셜 미디어의 경우에는 사실이래요. 하고 누구에 따르면 아주 야심차고 이런 종류로는 최초의 연구였었던 그 연구에 따르면, 그죠? 사이언스지에 실렸대요. 자, 그 엄청난 새로운 연구는 분석했어요. 뉴스 스토리인데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컨테스트 되던 아주 큼지막한
모든 뉴스 스토리를 갖다가 영어로 된 그 트위터 알죠 여러분? 그것이 존재하던 그 기간 내내 대략 12만 6천 개가 있었대요. 300만 사용자에 의해서 트윗됐대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는요 이거를 알아냈다는 거야. 야, 그럼 여러분 이거의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지. 이거야 이거. 그죠? 진리가 경쟁을 못해. 사기와 루머에. 사기하고 루머가 이겨요 진리보다. 그죠? 그리고 모든 어떤 흔한 공통의 어떤 기준을 갖고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조회수를 봤다든지 클릭수를 봤다라든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유하기 버튼을 받았던 그거 아무튼 뭐든지 간에 폴스우드가 일관되게 트루스를 이기더라는 거야. 도미네이트 하더라는 거야. 그 연구는 이렇게 이제 밝혀낸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그 주제에 맞는 게 들어가 줘야겠죠. 단 몇 번이었어요? 페이크 뉴스하고 폴스 루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더라.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더 깊이 파고들더라. 그리고 더 빨리 퍼지더라. 정확한 뉴스들보다. 지금 진리라는 걸 갖다가 지금 에크리 스토리지로 좀 바꿔놨을 뿐이네요. 나머지는 뭐 읽어봐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1번 한번 해석해볼까요? 페이크 뉴스가 광범위해. 이거 맞나? 그것이 실제 뉴스보다 더 사이클리컬하게 보이니까 사이클리컬 순환적이라고? 이게 뭔 얘기야? 2번 나왔던 뉴스가 또 나오고 그런 의미의 사이클리컬?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2번 사람들은 그들의 견해를 바꾼다. 왜냐하면 그들은 팩트 체킹 사이트를 보니까 이 사이트가 자신들의 믿음의 하나를 거부하는 너무 거부라는 말을 쓰나? 반박한다 이런 걸 써야지. 이거는 완전 영어도 엉성하네요. 그죠?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원형 부정사.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는 도왔다. 집단적인 건강함. 그래서 여기서 헬스라는 거는 진짜 건강이 아니라 건전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개방성. 그 다음에 예의 바름, 정중함 이런 것들 뭐야 이게. 4번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용자들은 더 많은 팔로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잠깐만요. 지금 우리 지금 벌써 다 푼 거야? 이야, 다 풀었어요. 지금 논리완성 다 풀었는데 하나짜리 논리 완성은 다 풀었고요. 이제 2개짜리 논리 완성도 한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너무 재밌었는데 10대들의 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시냅시즈 얘기 나오면 정말 2개짜리 빈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푸시나요? 일단 무조건 하나를 맞추면 굉장히 유리하죠. 나머지 하나는 거의 얻어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죠? 27번 한번 볼까요? 지금 A가 되게 쉬웠고요. A 딱 보자마자 왠지 사용하는 것만 사용한다는 얘기는 안 쓰는 거는 버린다는 얘기니까 딱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이 표현 너무 재밌었어. 그죠? 맨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조크 아니에요. Final turn of word or phrase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탁 반전. 탁 마지막 펀치라인이죠. 팍.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대의 두뇌는 아이의 두뇌만큼 빨리 성장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10대의 두뇌는 계속 변화한대요. 언제까지? 20대 그 초반까지 계속 돈대요. 10대 그 시냅시즈는 아주 레디컬리하게 근본적으로 A 된대요. 그래서 오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만 오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만을 남겨둔다. 그러면 사용되지 않는 거는 가지치기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그죠? 풀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뭘 약화됩니까? 그죠? 단순화된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를 봐야겠네요. 그죠? 중간 부분은 조금 건너뛰고요. 자, 여기 중반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In the teenage brain, 10대들의 두뇌에서 미엘리네이션이라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이 두뇌라는 게 느리대요. 더 느려진대요. 근데 좀 더 유연하대요. 느리지만 유연해.
다시 말하면 10대들의 그 두뇌는 말랑말랑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느려 터졌어. 빨리빨리 말을 안 들어. 그죠? 그 다음에 그 두뇌의 마지막 부분인데 변화하는 마지막 부분, 가장 이게 마지막에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두엽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전두엽이라는 게 뭐를 책임지고 있냐면 impulse control하고 response inhibition 이걸 통제하는 건데 이게 가장 마지막에 변한다고 했으니까 10대가 이걸 충동 통제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한다는 얘기지. 이거 억제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욱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설명해 줄지 모릅니다. 왜 10대들이 임펄시브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쉽게 산만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타당한 합리적인 어떤 목표를 갖다가 설정하는데 잘 못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그죠? 이것의 장점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있다는 거죠. 급격하고 변화하고 급격하게 뭔가 적응해야 되는데 이 10대들은 아주 잘 적응한다는 거죠. 따라서 10대들 행동을 욕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10대들을 욕하지 말아라. 그럼 뭐를 욕하라는 얘기야? 이거 두뇌를 욕하라는 얘기니까. 이 두뇌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두뇌의 가장 큰 특징은 플렉서블이잖아요. 플렉서블의 동의어를 고르라는 얘기였네. 뭘 멜리그넌트 악성이야. 뭘 기능적이야. 그 다음에 리버서블이라고 했으면 좀 맞았을 텐데, 그죠? 근데 리버서블이라는 단어가 또 플렉서블하고 같다라고 또 볼 수도 없어요, 그죠? 반전할 수 있는, 그죠? 자, 이제 논리 완성의 마지막 문장에 당도했습니다. 아우, 길었어요, 힘들었어요. 자, 28번. 빈칸이 2개 있을 때는 하나만 잡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A번은 아마 쉽게 잘 풀었을 텐데 이 B번이 과연 이게 답일까라고 한 번 더 고민했을 것 같은데 실제 시험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답이 다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걸 뚫고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힘, 그걸 기르는 게 우리가 이제 편입 영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 어떤 헷갈림과 망설임을 뚫을 수 있는 힘, 그걸 길러야 돼요. 자, 이제 28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구전으로, word of mouth로 전승되는 이야기에서 구술 이야기, 무슨 전래동화라든지 농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종종 느슨함이라는 게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글로 된 거는 딱 적혀 있는 거니까 타이트함이 있겠고, 말로 된 거는 느슨함이 있겠죠. 뭐에 있어서? 첫 번째, 그 사실에 대한 그 저자의 해석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막 또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순서. 어떤 순서냐면은, 여기 지금 관계부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일어나는 그 순서. 다양한 어떤 그 이야기의 버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농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농담이라는 것이 종종 이런 식으로 서큘레이트 된다. 제가 어떤 지문 얘기하면서 제가 막 농담 하나 던졌잖아요. 버스 안에서 어쩌고. 근데 제가 거기서 김태희 같이 예쁜 여자라고 안 그러고 또 다른 현장에 가서는 이제 거기 애들 이제 맞추느라고 뭐 한예슬이라든지 또 누가 있을까요? 요즘 예쁜 여자가 또 누가 있죠? 제가 하도 TV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아이유처럼 예쁜 여자라든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야기 뼈대는 똑같잖아. 근데 중간에 그 성분이 바뀐 거죠. 농담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 그 조크의 주된 캐릭터리스틱은 stay the same, 똑같이 남아있어요. 맨 마지막에 저 결혼했어요. 아니면 제가 하차벨 눌러줄게요. 이 펀치라인처럼 똑같아. 하지만 인물들의 이름이라든지 버스가 아니라 뭐 전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택시라든지 아니면 뭐 승합차라든지 뭐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장소라든지 다른 디테일들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를 바꾸더라도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를 바꾸더라도 그 이야기의 재미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 형식의 이런 A가 그 조크의 전반적인 유머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야기는 재밌어요, 계속. 여러분은 재미없어 했지만. 자, 변한다. 변한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야? 또 나왔네, reversibility. flexibility 나왔네. 뭐 4번? 나쁘지 않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엄격함, 정상성, 뭐 4번, 5번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 눈에 1번이 보였어야죠. 유동성, 플루이드, 액체.
이게 변화의 어떤 그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루이디티도 가능한 거죠. 그럼 결국에는 클리셰냐, 그 다음에 리추얼이냐, 인벨리시먼트냐. 인벨리시먼트라는 거는 뭔가를 데코레이션 하는 거 아니야? 꾸미는 거 아니야? 윤색. 그죠? 리추얼은 의식이고, 과연 클리셰는 상투적인 표현이고, 여기 B에 뭐가 들어갈 거냐에 싸움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자, 언어학자들이 어떤 이야기, 구술 전통에서 어떤 이야기의 기원에 대한 단서로서 찾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대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B가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그죠? 말로 된 어떤 전통을 통해서 트랜스밋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구술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종종 그 성격에 있어서 굉장히 인스트럭티브, 교훈적이래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디테일과 캐릭터들이 이상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대요. 좀 교훈이 있단 말이야. 이상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대. 아이디얼라이즈, 티피컬? 답 4번. 이러면 안 된다고요. 뒤끝 계속 보세요. 단순한 영웅들과 악당이 있다. 복잡하거나 갈등을 겪는 무슨 다크나이트의 조커 같은 내면이 복잡한 그런 인물 등장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떤 양면을 갖다가 다 레프레젠트하는 그런 인물들, 그런 거 등장하지 않단 말이야. 되게 선과 악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선과 악이 분명한 어떤 주인공, 악당력, 그 다음에 캐릭터들과 디테일들이 되게 이상화되어 있고 전형적이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성격이 되게 교훈적이고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 이게 리추얼만으로 대비가 되는 거냐고. 이런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클리셰라고 해야겠지. 클리셰라는 게 무조건 어떤 옛날 옛적의 이런 상투적인 표현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상투적인 장치 역시도 클리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제일 좋은 게 1번이다. 아주 수준 높은 문제였어. 4번은 너무 좁다. 리추얼은 너무 좁다는 거죠. 의식.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클리셰라는 단어를 알고 있느냐. 평상시 인문학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글들에 보면 이 클리셰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했다면 1번을 고르는데 좀 주저함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장 1시간 넘게 논리 완성 문제를 제가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목이 아프네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것처럼 정말 부셔뜨렸다. 처음에 제 의지가 정말 얼마만큼 실현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부셔뜨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만이라도 다음 시험에서 이 편입 영어 시험을, 특히 논리 완성 유형을 부셔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